제가 이제 그 당시 그냥 선임 행정관 격으로 뭐 이렇게 일을 쭉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참여정부 그러니까 두 번째 해죠. 두 번째 해에 3.1절 연설을 준비하면서 대통령님께서 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 3.1절 연설에서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고이즈미가 당시 이제 그쪽 총리였는데 그 일본 고이즈미를 비롯한 일본 지도층과 지식인들에게 좀 일침을 주는 말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그랬는데 전달이 저한테 안 됐어요. 그래서 쓰기는 이제 제가 썼는데 그 당일날 아침 새벽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보셨고 그 당시만 해도 이지원이 가동을 안 할 때고 그래서 이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지원이 없으니까 이제 문서로 올라갔고 문서를 이렇게 싸놨다가 이제 해당되는 날 이렇게 그 대통령 보시고 그날 새벽에 보시고 이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대개 3.1절 연설은 가령 2년 차다 그러면 지난 1년 2년 차 3.1절은 딱 1년 되는 해거든요. 2월 며칠 날 취임이니까 1년간의 그 본인의 성과 업적을 정리하고 비읍한 점 뭐 얘기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어요. 3.1절 연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첫 해 3.1절은 내 인수위에서 썼는데 그때 인수위에서는 아무도 3.1절 연설을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뭐 3.1절에 관심 가는 사람도 없고 인수위 업무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당시만 해도 취임사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3.1절인데 아무도 준비, 저 혼자 이제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첫 해 3.1절은 제가 써드린 걸 그대로 읽으셨어요. 거기에 딱 한 줄인가를 추가하셨어요. 한 줄을 추가하셨는데 그럼 그 한 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한 줄만 주문을 하셨어요. 그걸 넣어달라. 그래서 첫 해를 그냥 그대로 읽으셨기 때문에 난 다음 해도 그냥 관성적으로 제가 써드리면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썼던 그 방식대로 지난 1년을 정리를 했거든요. 취임하시고 이제 지금 1년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걸 다 덮어버리시고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돼야 된다. 그 3.1절에 그걸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불의가 패배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 딱 한마디라고 하셨고.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이제 굉장히 역정을 내시고 대통령님은 그냥 그 길로 몇 자 메모를 하셔가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연설하러 가셨고 그거 뭐 생중계로 전체 방송되는 거였고 그 당시에 뭐 프롬프터를 보고 이렇게 읽으시게 돼 있었는데 막 급하게 이제 프롬프터 다 치우고 생중계되는데 프롬프터 기계가 앞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다 걸리적거리는 건데 다 치우고 메모 가지고 연설하셨는데 근데 대통령께서 연설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셨어요. 연설문 전혀 없이 메모만 가지고 하셨는데 연설 너무 잘하셨어요. 굉장히 무게도 있으시면서도 그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다 하시고 전 언론이 그리고 국민들 그걸 직접 들은 국민들이 속이 후련했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님도 기분 좋게 오셨고 뭔가 전달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대통령님께서 이제 저걸 비서관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본관으로 그 연설비서관실을 옮기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가게 됐죠. 본관. 그 전에는 대변인실 이쪽에. 네, 거기 홍보수석실 거기 이제 같이 있었고 본관으로 연설비서관실이 올라간 것은 그거는 단군일에 처음이죠. 청와대 생기고 나서 그거가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저희가 처음 올라요. 원래는
본관에는 원래 부속실하고 의전비서관실만 항상 있었고 처음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본관에 올라와서 대통령 그 직무실 건너방이었는데 대통령님 딱 2번 오셨어요, 저희 방에. 올라갈 때만 해도 원래 대통령 꿈이 이 비서관들하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야말로 저 관저에서 정말 삼겹살에 소주도 먹고,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친구 같은 대통령, 그렇게 살고 싶으셨는데 막상 이제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어떻게 보면 연설비서관실도 올라와라, 나랑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그 연설문도 같이 작성하고 대화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정말 긴장하면서 올라갔죠. 수시로 우리 방에 이제 오실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뭐 저희 연설 엄청 쫄아가지고 올라갔죠. 정작 이제 이사 온 다음 날 들르셨어요. 그것도 아무 예고 없이. 통상 이제 대통령 오시면은 대통령이십니다 하고 이제 대통령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대통령 먼저 들어오시고 이제 뒤에 경호원 그쪽 부속실에서 부랴부랴 따로 들어오면서 이러는데, 오시자마자 야, 이사 왔는데 뭐 저 집들이 뭐 이런 잔치 안 하냐 그러시더니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라도 더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냉장고에서 그 음료수 종이컵에다가 그 따라서 페트병에 따라 드렸더니 그걸 이렇게 정말 소탈하게 드시더라고요. 그거 드시고 이런저런 얘기 잠깐 하시고 가신 뒤로는 저희 방에 안 오신, 딱 한 번 오신 게 이제 그 저희 옆방이 국무회의 하는 회의장이거든요. 거기서 회의하시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셨는지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대통령 직무실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을 아시는데 이 본관 2층에 다른 화장실은 사실은 가실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희 방 화장실인 줄 알고 오셨는데 하여튼 오셨다가 화장실 찾으셔서 그게 딱 저희 방 2번 오신 거고, 그렇다고 저희 방 안 왔다고 해서 이제 안 찾으신 게 아니고 저기 대통령 직무실로는 수시로 불러서 연설 저기 하셨고, 주로 연설은 관저에서 많이 하셨어요. 관저에서 퇴청 후에 이제 저녁 때 많이 하셨고,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하셨어요. 시간 되실 때 앉아서. 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 3.1절 연설에서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고이즈미가 당시 이제 그쪽 총리였는데, 그 일본 고이즈미를 비롯한 일본 지도층과 지식인들에게 좀 일침을 주는 말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그랬는데 전달이 저한테 안 됐어요. 그래서 쓰기는 이제 제가 썼는데 그 당일날 그 아침 새벽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보셨고, 그 당시만 해도 이지원이 가동을 안 할 때고, 그래서 이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지원이 없으니까 이제 문서로 올라갔고, 문서를 이렇게 싸놨다가 이제 해당되는 날 이렇게 그 대통령 보시고, 그날 새벽에 보시고 이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대개 3.1절 연설은 가령 2년 차다 그러면 지난 1년, 그러니까 2년 차 3.1절은 딱 1년 되는 해거든요. 2월 며칠 날 취임이니까 1년간의 그 본인의 성과 업적을 정리하고 비읍한 점 뭐 얘기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어요. 3.1절 연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첫해 3.1절은 내 인수위에서 썼는데, 그때 인수위에서는 아무도 3.1절 연설을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뭐 3.1절에 관심 가는 사람도 없고, 인수위 업무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당시만 해도 취임사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3.1절인데 아무도 준비, 저 혼자 이제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첫해 3.1절은 제가 써드린 걸 그대로 읽으셨어요.
거기에 딱 한 줄인가를 추가하셨어요. 한 줄을 추가하셨는데 그럼 그 한 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한 줄만 주문을 하셨어요. 그걸 넣어달라. 그래서 첫 회를 그냥 그대로 읽으셨기 때문에 난 다음에도 그냥 관성적으로 제가 써드리면은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썼던 그 방식대로 지난 1년을 정리를 했거든요. 취임하시고 이제 지금 1년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걸 다 덮어버리시고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돼야 된다. 그 3.1절에 그걸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1년 되는 해거든요. 2월 며칠 날 취임이니까 1년간의 그 본인의 성과 업적을 정리하고 비읍한 점 뭐 얘기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어요. 3.1절 연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첫해 3.1절은 내 인수위에서 썼는데 그때 인수위에서는 아무도 3.1절 연설을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뭐 3.1절에 관심 가는 사람도 없고, 인수위 업무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당시만 해도 취임사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3.1절인데 아무도 준비, 저 혼자 이제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첫해 3.1절은 제가 써드린 걸 그대로 읽으셨어요. 거기에 딱 한 줄인,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냥 선임 행정관 격으로 뭐 이렇게 일을 쭉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참여정부 그러니까 두 번째 해죠. 두 번째 해에 3.1절 연설을 준비하면서 대통령님께서 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 3.1절 연설에서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고이즈미가 당시 이제 그쪽 총리였는데 그 일본 고이즈미를 비롯한 일본 지도층과 지식인들에게 좀 일침을 주는 말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돼야 된다. 그 3.1절에 그걸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불의가 패배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 딱 한마디 해주셨고.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이제 굉장히 역정을 내시고 대통령님은 그냥 그 길로 몇 자 메모를 하셔가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연설하러 가셨고 그거 뭐 생중계로 전체 방송되는 거였고 그 당시에 뭐 프롬프터를 보고 이렇게 읽으시게 돼 있었는데 급하게 이제 프롬프터 다 치우고 생중계되는데 프롬프터 기계가 앞에 있을 핀가를 추가하셨어요. 한 줄을 추가하셨는데 그럼 그 한 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한 줄만 주문을 하셨어요. 그걸 넣어달라. 그래서 첫 회를 그냥 그대로 읽으셨기 때문에 난 다음에도 그냥 관성적으로 제가 써드리면은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썼던 그 방식대로 지난 1년을 정리를 했거든요. 취임하시고 이제 지금 1년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걸 다 덮어버리시고 을 포함시키라고 그랬는데 전달이 저한테 안 됐어요. 그래서 쓰기는 이제 제가 썼는데 그 당일날 그 아침 새벽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보셨고 그 당시만 해도 이지원이 가동을 안 할 때고 그래서 이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지원이 없으니까 이제 문서로 올라갔고 문서를 이렇게 싸놨다가 이제 해당되는 날 이렇게 그 대통령 보시고 그날 새벽에 보시고 이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되게 3.1절 연설은 가령 2년 차다 그러면 지난 1년, 2년 차 3.1절은 딱